전일빌딩에서 5.18 당시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증언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음은 바쁜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무상급식 대상을 놓고 광주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삭감된 대신 고교 1학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반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당시 시민군이 항쟁 방안을 논의하거나 은신처로 주로 쓰인 전일빌딩에 당시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의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던 신군부의 주장이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일빌딩에서 총탄 흔적을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 조사에서 총탄 흔적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탄은은 130여 개로 건물 최상층인 10층에서 모두 확인됐습니다. 국가수는 80년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총탄이 헬기에서 발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지형을 볼 때 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까 헬기가 가장 유력하고 탄은의 위치나 각도로 볼 때 옛 도청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헬기가 날아오면서 M16 소총으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0년 당시 헬기가 전일빌딩 주변을 돌며 총기 사격을 했었다는 증언들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비오 신부와 시민군 등이 청문회와 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지만 당시 계엄군은 근거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그때 당시 헬기가 떠가지고 총소리가 나니까 피해가지고 나무 밑에 숨고 그랬지만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5월 단체는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전일빌딩 리모델링 설계를 수정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을 원형 보존하고 그리고 이것을 역사의 어떤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5.18 진실규명은 물론 건물 리모델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음은 바빠졌는데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광주시가 서둘러서 대선 공약 발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분야별로 발굴한 아이디어들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국가 정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넣고자 합니다. 자율지능형 스마트 에너지 도시 조성과 국립초미세먼지 연구소 유치, 광주 군공항 이전 등 47건의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사업보다는 해묵은 현안이나 국비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된 사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광주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상대적인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지 않겠는가. 전라남도와의 공조 체계가 미흡하고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요 멤버들은 합숙을 하면서라도 완성도를 높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 건설과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 등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발굴 속도는 광주보다 더딘 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불확실하지만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대선 일정을 감안해서 내년 초에는 대선 공약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시작하자는 교육당국에 시의회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전체 고교 1학년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당초 내년 예산안에 13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며 관련 예산 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광주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예결위가 관련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는 대신 광주 고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보편적 복지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은 전체 고등학생들을 놓고 봤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고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예산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면서 일단 증액 결정에 부동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제2 요구와 수용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차별 없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수능 입시 위주와 심화반 운영 등 입시용 수당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비 7억 2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반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TF회의를 열어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이 집단으로 TF팀 탈퇴를 선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TF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고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광주시는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어등산 리조트에 229억 원을 지급한 뒤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40여 년 전 도난당했던 송광사 오불도가 오늘 원래 소장처인 순천 송광사로 돌아왔습니다. 송광사 도난문화재가 회수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 송광사 측은 보물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5 부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송광사 오불도입니다. 1725년 조선시대 대표 화승인 의겸 스님이 그린 것으로 모두 7폭으로 구성된 53불도의 일부입니다. 지난 1970년을 전후에 도난당한 이 오불도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달 초 다시 한국으로 반환됐고 오늘 송광사로 옮겨졌습니다. 송광사 도난문화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건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증자와 또 포트랜드 박물관 이런 분들의 흔쾌한 그 마음을 내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모셨다는 데서는 송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사라진 오불도 2폭 가운데 한 폭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53불도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환수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찰 측은 당초 오불도가 봉안됐던 이 불조전 전체를 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광사의 53불 사상과 화엄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고요. 그 불조전과 53불상 그리고 53불도를 함께 보물 지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광사 측은 오는 29일 봉안식을 가진 뒤 신축 박물관 개관에 맞춰 오불도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아동권리 지수를 아십니까?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생존권, 발달권 등 이렇게 4가지 영역을 평가한 겁니다. 광주는 97.9점이었는데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호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전남도 96.9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부산과 비교하면 이렇게 10점 정도가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동권리 지수,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광주 지역 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학교 수업 외에도요, 많은 시간을 학원 등 공부하는 데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33%가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 지수도 45.4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전남은 방과 후 혼자 보내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천식, 아토피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오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임 의장이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판 정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올겨울 들어 첫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물발이 날리는 정도의 첫 눈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첫눈은 지난해보다는 18일, 평년보다는 19일 정도 늦은 것입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1에서 5cm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금요일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을 고비로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5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42기와 43기 합동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무등산 보존과 환경 보존을 위한 22개 이론과 현장 실습 강좌를 마친 수료생들은 앞으로 무등산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주 문화방송과 무등산보호 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은 지난 1994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2,9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정신전자에서 대표이사와 이규설 대표가 사후회가 100만 원을, 광주 태권도협회 태권도 관장협의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해외 이전을 보도한 광주 MBC가 광주 전남 기자협회에 올해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MBC는 올해 1월 삼성전자가 광주공장의 백색 가전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속 보도했고 이후 총선에서 삼성전자 산업 유치 등의 의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가 오늘 19일 개통합니다. 광주시는 셔틀 열차 운행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셔틀 열차는 하루 왕복 30회 운행하고 요금은 2,600원입니다.